원달러 환율의 상승세 어디까지 이어질지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달러 강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미국 금리가 더 오를 거란 전망이 우세하자 안전자산인 달러로 투자금이 모이는 이유가 가장 큰데요. 지난 30년 동안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긴 경우가 3번 있었습니다. 먼저 1998년 IMF 위기 당시,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바로 어제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 13년 4개월 만에 1,34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이런 달러의 초강세 현상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연내 1,4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시장에서는요, 1,350원이 지금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럼 뭐 지금도 이제 1,340원 됐을 때도 지금 이렇게 크게 놀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고환율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다음 달 미국 FOMC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인데요. 미국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달러는 강세를 더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상의 여파가 시장에 미리 반영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조만간 1,350원대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가 계속 고공행진할 수 있다라고 만약에 판단을 한다면 그러면 금리 인상은 더 남아있고 그것은 자산 시장에 또 한 번 충격을 줄 수 있겠죠. 어쩌면 이 환율마저도 미국의 긴축 행보가 그렇게 계속 강하게 유지된다면 이 달러 환율도 1,350, 1,400 이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네, 이런 달러 강세는 원화 약세뿐 아니라 유로화와 중국 위안화 등의 가치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달러 대비 유로화와 위안화의 환율도 오르고 있는 겁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달러가 워낙 강세인 상황에서 환율이 다른 통화국들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환율이 1,340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당국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결국 종가 기준으로도 1,340원을 넘어섰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13년여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자, 외환당국과 금융감독원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까지 구두개입에 나섰지만 상황을 뒤집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400원도 넘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달러에 1,345.5원, 원달러 환율이 종가 기준 1,340원 선마저 넘어섰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높게 치솟으며 하루 만에 연고점을 갈아치웠습니다. 금융위기 당시였던 지난 2009년 4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환율 관리를 언급했고 수입 물가를 상승시키고 국제 수지를 악화해서 우리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국민들이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곧바로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서면서 진정되나 싶었지만 효과는 그때뿐이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자산인 달러의 가치는 전 세계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소극적인 개입으론 고환율 사태를 막긴 어렵다는 뜻입니다. 과거 경험적으로 한 1,365원 정도가 상당히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1,365원이 더 이상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 달러 초강세와 금융시장 불안이 좀 고조된다면 1,400원까지도 예상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흔들렸습니다. 코스피는 5거래일 연속 하락해 2,430선까지 내려섰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이어진 약세장 속의 반등, 이른바 베어마켓 랠리가 막을 내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그나마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 8개월 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환율 급등이 이런 효과를 다 집어삼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죠. 소비자 물가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경제 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라 이 고물가라도 잡혀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 이미 미국과 기준금리 역전 상황이죠. 이번 달도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물가 상승률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4.3%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물가 상승이 정점에 다다랐다는 기대 심리가 반영되면서 전달보다 낮아진 겁니다. 문제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주요국 긴축과 경기 침체 우려 속 1,400원을 돌파할 거란 관측마저 나옵니다.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 금리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는 압력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소비자 물가를 자극하게 됩니다. 이미 지난달 기준 수입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27.9%나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지표는 이번 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최근 물가 상황을 고려할 때 최소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도 부담입니다. 현재 한국은 2.25%, 미국은 2.5%입니다. 국내 경제 여건과 가계부채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큰 충격을 주지는 않아야 한다라는 이러한 우려 때문에 0.25%의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죠. 물가를 잡는 게 우선이긴 하지만 이딴 금리 인상으로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또 금리 인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만큼 고환율에서 고물가, 고금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시급히 끊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24일 내일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6개월 됩니다. 전쟁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혼란을 겪던 세계 경제를 더 위기로 몰아넣기도 했는데요.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복합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전쟁 이전의 경제로 돌아가긴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을 선포했다고. 7천여 킬로미터 밖 전쟁 소식은 참상을 전하는 텔레비전 화면과 함께 전방위 가격 상승으로 피부에 다가왔습니다. 러시아의 원유 수출에 제동이 걸리며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한때 리터당 2,100원을 넘겼고 기름값 빼고 못 빼고 나면 남는 것도 없고 세계 식량 가격이 최고치를 경신하며 식용유부터 밀가루까지 30에서 50%대 급등이 예산일이 됐습니다. 거의 동시다발 그냥 모든 재료가 한꺼번에 이렇게 인상이 되는 그런 적은 없었어요. 정부는 최대 한도의 유류세 인하로 맞섰지만 물가 상승 물결은 일상에서 먹고 쓰고 입는 품목 대부분으로 번졌습니다. 23년 만에 고물가의 금리는 계속 오르고 코스피를 비롯한 자산 시장은 흔들리며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달립니다. 곧 경기 침체까지 닥쳐올 거란 경고 속에 전쟁이 끝나도 이전 같은 경제로 돌아가긴 어렵다는 전망이 계속됩니다. 지금은 중앙은행이 통제하기 힘든 물가 상승 압력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갈등은 세계화의 후퇴는 뭔가 비싸게 만들어지고 소비자들이 비싸게 소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정비 부담이 크고 대출이 많은 서민층을 중심으로 생활이 더 팍팍해진 가운데 경기 침체부터 지정학적 갈등까지 각종 위기를 헤쳐가야 할 과제가 윤석열 정부에게 남겨졌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